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제가 김 작가 청소년이라고 농담을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진짜 청소년으로 아셨어요. 이미 성인이신데 그죠? 네, 미안해요.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농담을 너무 좀 철없이 했는 모양이에요.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부모님이 아주 부자여가지고 자식한테 세뱃돈을 수천만 원씩 줘도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네. 증여세를 걷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백만 원 주면 어때요? 수백만 원을 증여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세뱃돈으로 내면.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보내주실래요? 만약에 누가 자기 자녀에게 수백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세뱃돈으로 줬다. 그러면 그거 증여세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수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되느냐. 사회통념상 국세청에서 판단하겠대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회통념상 세뱃돈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인정이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는 아마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수백만 원은 이 세뱃돈 수백만 원은 증여세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사회통념상 도대체 얼마까지를 증여세를 내지 않는 세뱃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내에 어떤 장관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과정상에서 자기 따님에게 수백만 원의 세뱃돈을 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통념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 외에도 많잖아요. 결혼 축의금, 부의금 얼마까지 내야 돼. 김영란법에 해가지고 이제 정해져 있지만 자기 자녀에게 내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회 통념이라는 개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통념은 국세청의 판단에 따른다. 그래서 국세청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 세뱃돈 10만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몇십만 원, 몇백만, 200만 원, 300만 원까지는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육군 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조상님의 음덕도 음덕이지만 정말 참 그렇죠.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육군 대장. 지난번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여러분 다 아시죠?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떠들썩하게 했던 박찬주 대장 고발됐었는데요. 고발된 혐의가 공관병 갑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대신에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습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군 검찰 출신이죠. 최강욱 변호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간단하게 이 사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충격적인 일이어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지난 7월 말로 기억합니다.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네. 공관병 분들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군 사령관 현역 포스타로 근무하던 박찬주 대장이 네. 부인과 함께 공관병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 팔찌 같은 걸 채워가지고 24시간 동안 대기하게 만들고 네. 늘 호출하는 그다음에 반찬을 집어던져서 얼굴에다 맞췄다느니 그다음에 예. 부모님까지 모욕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전해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관병 갑질 사건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오늘 언론을 제가 잠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공관병 하는 말이 이러려고 내가 고소했나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 이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예, 직권남용죄 즉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나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제보하고 고소한 내용들은 결과로 지금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거는 혐의가 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거고요. 군검찰에 의해서. 네. 오히려 이제 다른 엉뚱한 범죄로 지금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늘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네.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죄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 있는 일을 하면서 그걸 과도하게 시켰을 때 적용한다. 네. 그런데 육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공관병들한테 무슨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라고 하는 일이 원래 직무에 없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건 직권남용에도 법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뭐 가혹행위 부분은 부인이 한 거지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처벌하기 어렵다. 뭐 이런 논리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논리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도 타고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 이 사람의 갑질에 대해서 군 수뇌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겠죠. 먼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했었고요. 네. 공관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으로 그냥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령관이라는 신분에 부속되는 일종의 예. 그 자기 당번병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원래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원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시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검찰은 그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다음에 가혹행위 부분도 직접 가혹행위를 한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 해도 부인이 가혹행위 하는 걸 알고 있었고요. 네. 그 점은 또 공검찰도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가혹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방조범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작위에 의한 가혹행위죄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 사람의 신분이 현역 대장이라는 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저 남편 되시는 분이 대장이시면 사모님도 대장에 버금되는 대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도 군 생활을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형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재형량이라 그럴까요? 그게 지금 기소된 건 뇌물 및 부정청탁죄가 더 무겁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법정형 자체는 뇌물죄가 무겁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네. 지금 보셨다시피 뭐 부정청탁이나 뇌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자를 많이 받았다, 뭐 뇌물 조금 받았으니까 액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이 현역 대장이라는 게 고려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 결국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고 문제가 제기됐고 뭔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예. 막상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로 처벌을 하려고 보니 네. 제 느낌에는 일단 여기에서 자유로운 고급 지위가 이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렇겠죠. 네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군에 이런 게 일종의 적폐죠, 적폐. 저급한 문화 적폐로 예. 쌓여있던 게 있었고요. 예. 이게 이제 그대로 온전됐다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공관병 제도라는 것 자체가 예.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 없앤 걸로 봐서도 예. 사실은 전투를 위해서 무슨 공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운용하던 그냥 그야말로 사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 이 공관병들을 데리고 있었던 지휘관들이 대대장부터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유죄로 기소가 되고 이게 이제 네. 확정이 되면 네. 사실은 공관병 생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 아 내가 겪었던 일들도 전부 다 이게 범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라기보다는 예. 군검찰이기 때문에 예, 군 지휘권에 종속되어 있는 군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고려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네, 예. 충분히 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뭐 이게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뭐 그거하고는 약간 좀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형태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고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는데 최광욱 변호사님. 예. 이게 박찬주 대장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관병은 소환 조사했고요. 예. 근데 이게 무혐의 처리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군인권센터에 고발한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무고죄 되는 보고를 거죠. 한 것이냐 예. 하는 것인데 예.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아예 사실을 조작했다면 무고가 가능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런 가혹행위를 이상한 짓을 했다라는 갑질을 했다라는 건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법리적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편법을 쓴 거죠. 네. 근데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이제 박찬주 대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인되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예. 부인이 했다. 갑자기 이 군 내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장교 부인들의 어떤 그 생활 문화, 생활 형태. 예. 이거 지금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왜 전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죠? 글쎄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군이 폐쇄적인 조직으로 여태까지 여러 장막에 가려져 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군인들의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군의 직업군인들은 이제 관사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군인 아파트에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고급 지휘관이 되면 이제 독립관사에 들어가지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오지에서 이제 격리돼서 살다 보니까. 네. 군인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지내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른 사회 집단 아무 데서도 지금은 없어진 소위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부인과 자식의 서열까지 매겨지는 네. 이런 나쁜 관습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내가 군대 생활을 직업군인으로 하면 나 혼자 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군인들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인권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군의 인권 의식 수준이 아직 거기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외부의 어떤 그 맑은 공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이걸 정화시켜줘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차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그게 이제 왜냐 그러면 사실은 이게 공감병이 인권센터, 군인권센터에 고발한 문제가 있지만 네. 사실은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지금 장교 부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 생활을 하고 관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말 못할 내용들이지만 이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어떤 계급적 그런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고 불평이 있어도 불평을 못 내놓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불법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군개혁이라는 말이 국방개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옳으신 말씀인데요. 네. 이 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스스로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는 가치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실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러죠. 네, 그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가장 여기는 가치는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인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형용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이라는 게 언론의 접근으로부터 사실상 차단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사법제도 같은 것도 네. 군 스스로 내부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이거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상한 관습이나 문화가 있는 게 또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좀 사회에 알려가지고 사실은 군인들의 생활이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에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노력도 필요할 텐데 네. 일단 계급이 높아지면 편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그런 그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낮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부 제도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네. 이거는 내부 자정 기능도 없고 윗사람들도 그거에 관심이 없고 외부에서 네.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독립적인 기관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방금 군 문제로 국한돼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문화가 있는 모든 조직은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부장님, 사모님을 보면서 과장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부장님, 사모님들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문화는 좀 우리나라가 빨리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다시 군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죠. 이 군사법원, 군검찰 이거 민간 쪽으로 이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문제를 살펴보시면 그간에 군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네.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일병 사건이라고 왜 가혹행위 당해서 사망한 병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처음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궤변을 했었습니까? 네. 결국 예. 살인죄로 처벌하긴 했지만 예. 그다음에 군에서 각종 강력 사건이나 막지만 피해가 있을 때마다 예. 이번에 무슨 유탄에 맞아서 사망한 병사도 있었잖아요. 사격장에서. 예. 이것도 처음에 도비탄이라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법권이나 수사권을 자기 내부 조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짓을 감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완전히 폐지되고 민간에 독립되고 공정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으로부터 판단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뻔히 벌어지고 있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여기고 있는 일들이 네. 윗사람들이 계급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수사권과 사법권까지 갖고 있으니 그걸 가로막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온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예. 심지어 거기다가 덧붙여서 군대 내에서 완벽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육사 출신 계급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네. 정말로 어떻게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돼가고 있고요. 예. 이제 하물며 요즘은 이제 제도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소위 육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고시제도 때문에 많이 배출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네. 뭐 육사 출신이 10년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예. 이 육사의 다해 로스쿨로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예. 사람을 정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완벽히 장악돼 가지고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그렇군요. 이게 네.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나중에는. 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섬뜩한 생각이 드네요. 예. 이, 결국은, 제19 봐주기 시기인 이런 수사를 없애려 그러면 군사법원, 군검찰, 민간식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민간에 이양해야 된다라는 우리 최강욱 변호사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면서. 예. 앞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지금 어떻게 네.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한 번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여를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검찰개혁과 당연히 맞물려 있는 사안이고요. 네.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방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나누겠다. 예. 그리고 지금의 경찰의 모습이 아닌 제대로 된 경찰의 모습으로 바꿔내겠다라는 네. 의지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말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법이라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향수 내지는 또 과거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공수처가 생기면 나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분들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예. 계속 촉구를 해주셔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간에 또 검찰이 쌓인 적폐에 의해서 잘못된 모습들을 너무 많이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고 그 네.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말씀 주신 동안에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 제도라든지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선진국 제도를 많이 가지고 와서 붙여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 운영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의식구조도 동시에 좀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아유, 그래야죠. 예.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검찰개혁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네.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소식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코리아 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움직임에 대한 소식들이 외신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예, 사실 카탈루니아 독립운동에 대한 뉴스는 사실 추석 연휴 내내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간단히 지금까지 있었던 걸 요약드리면, 지난 1일에 이제 카탈루니아 자치정부가 이제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을 했지요. 네. 그리고 거기서 유권자의 43%인 230만 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90%가 독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것을 저지하려는 스페인 경찰과 유혈 충돌도 있었고요. 예. 근데 어쨌든 90%가 해서 독립에 찬성이 됐고, 그래서 자치정부 수반이 그 결과를 근거로 지난 10일에
분리 독립을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선언서에 서명까지 했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자치 푸지대논 수반이 10일에 이제 연설을 하면서 네. 독립은 했지만 그거에 대한 효력을 향후 몇 주간 유보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유보가 됐는지에는 구체적 이유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유보를 한다고 발표를 또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현재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설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예, 지금 우선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너무 지금 긴장돼 있고 그 긴장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한 발 물러서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입장도 있고요. 예. 두 번째 어떤 나오는 얘기들은 또 일단은 대화로 가면서 그 협상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자기들만의 논리를 갖고 독립국 자격을 좀 더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쟁취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어떤 분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지금 대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카탈루냐 정부 그 자치 정부의 입장은 그 대화인데 하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은 이제 우세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라오이 스페인 총리가 독립 불가 그리고 타협 불가라는 이제 원칙을 현재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그 독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할 경우에 스페인 헌법에는 이제 카탈루냐의 그 자치권을 박탈하는 것도 이제 헌법에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초강경 대응을 사실 지금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된다 하더라도 대화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라오이 스페인 총리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여부를 16일까지 입장을 이제 공식화해달라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오늘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국회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것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발의를 하려 그러면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도 전체 유권자 중에서 43%만 한 230만 명 정도만 투표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비록 또 분리 독립에 찬성한 비율이 한 90% 됐다고 하셨지만 이 유권자 수 43% 이게 너무 과반수가 안 넘어가서 또 그런 내용이 스스로 물러나선 건 아닌가요? 예, 그런 어떤 주장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스페인 그 독립 효력을 유보하는 어떤 그 이유가 또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또 한 가지의 이유인데요.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의 43%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90%가 찬성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현지 보도에 보면 물론 90%가 참석을 했지만 그리고 43%만 참석했지만 과연 그러면 나머지 57%는 경찰의 저지 때문에 못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카탈루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로는 또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에 카탈루냐에서 이제 경찰 추천 이제 35만 명이 집결한 독립 반대 시위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그런 주장을 또 증명하는 어떤 하나의 단서가 아니냐 어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에 BBC에서 이제 카탈루냐가 독립국이 실제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어떤 분석 보도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결론은 행정 재정적으로는 이제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국방, 외교, 국경 관리 쪽에서는 아직 어떤 준비가 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탈루냐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후에서 자동 탈퇴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카탈루냐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EU 연합 국가들과의 어떤 교역이 분명히 어떤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역풍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자립이 가능할지는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 어떤 그 보도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카탈루냐가 스페인하고 종교가 다릅니까? 인종이 다릅니까? 왜 독립을 하려고 그러죠? 사실 이 독립 움직임이 첫 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30년대 스페인 내전 때도 한번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2014년에는 굉장히 어떤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 국민 투표가 있었고 많은
그 540만 명, 당시 유권자 중 220만 명이 투표를 했고, 거의 80%가 독립을 해서 이제 독립 선언까지 가는 단계였는데, 예. 하지만 그 당시 이제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위헌으로 이제 판결을 하면서 독력이 갑자기 이뤄져서 이제 그 실패했던 그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행정적인 이슈였고요. 그 예. 역사적으로 보면 그 17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카탈루냐 지역은 이제 독립국가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1714년 9월에 스페인에 이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네. 역사적으로는 그때부터 어떤 독립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그거보다도 이번 사태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는 게 어떤 중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카탈루냐 지역이 이제 바르셀로나가 그 지역 안에 있고요.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큰 관광 중심지고 이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비즈니스 이제 중심지인데요. 거기서 많은 부가 창출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유럽 경기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중앙정부 카탈루냐에서 발생하는 많은 재정을 다른 지방에 이제 투입해서 이제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네. 그를 통한 어떤 경제적 박탈감이랄까요? 그것이 어떤 최근의 사태에서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시수 기자 최근에 책 내셨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알고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으셨어요? 뭐 제가 이제 영문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어로 이제 어떻게 야. 글을 쓰는 저에 대한 경험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 You can write in English? Yes, I can. 야, 영어로 작문하는 분이 부러운데 영어로 그럼 책을 쓰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채용 내용은 한글로 썼습니다. 예, 한글로 쓰셨고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소개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소개 좀 해주세요. 기회를 드릴 때 선전을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사실 출판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이북인데요. 예. 종이책은 아니고요. 예. 저희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제가 영어를 잘했던 사람은 아닌데 어떤 결과와 과정을 통해서 잘하게 됐다. 뭐 이런 어떤 제 경험적인 거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책입니다. 예. How can I speak English well and write well 이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저도 궁금하네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영어 장문 잘하는 분들이 부러워요. 제가 한번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책 대박 나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 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